최근 한 주간 주요 엔터 기업들의 주가는 다음과 같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이브 마이너스 7.2%, SM 마이너스 7.0%, JYP 마이너스 13.4%, YG 마이너스 1.9%, 디어유 마이너스 2.3%, 큐브 마이너스 4.4%로 대부분 부진했습니다. 이는 다음 주로 예정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이 기각될 경우 중국의 한한령, 한류제한령, 해제 무산 우려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큰 변동성이 예상되며 조정 시 주가 업사이드, 상승 여력가 큰 하이브와 YG엔터가 좋은 매수 기회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엔터 산업의 주간 이슈를 전달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신보 발매는 하이브의 호시엑스 우지, 르세라핌, SM의 레드벨벳 슬기, JYP의 있지, ITZY, 예지의 솔로 앨범 등입니다. 음반 판매량에 특이한 변화는 없었으나 르세라핌의 팬덤이 목표치를 전작 대비 상향 조정한 만큼 성장이 가능한지가 관건입니다. 최근 아티스트들이 신보 발표와 함께 팝업 스토어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특히 하이브는 3월 20일 세븐틴의 10주년 응원봉을 출시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MD, 굿즈, 매출이 기존 추정치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3월 24일에는 JYP의 실적 발표와 함께 엔믹스의 신보 발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엔터 5개사의 실적 컨센서스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하이브는 2025년 1분기 매출 예상치는 5,507억 원으로 최근 변화 없으며 2025년 연간 예상 매출은 2조 7,136원입니다. SM의 2025년 1분기 예상 매출은 2,321억 원이며 2025년 연간 예상 매출은 1조 1,100억 원으로 최근 큰 변화는 없습니다. JYP는 2025년 1분기 매출 예상치가 1,475억 원으로 최근 1개월 및 3개월간 각각 14.2%, 16.4% 증가하였습니다. 연간 예상 매출은 6,860억 원입니다. YG의 2025년 1분기 예상 매출은 1,036억 원이며 최근 1개월간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3개월 전 대비 4.3% 상승했습니다. 연간 예상 매출은 5,346원입니다. 디어유는 1분기 매출 예상치가 194억 원으로 최근 변화 없으며 연간 예상 매출은 950억 원입니다. 음반 발매 및 주요 뉴스에 대해 전달드립니다. 하이브는 세븐틴 부석순, 여자친구, BTS 제이홉, 르세라핌 등의 신보가 발매됐으며 특히 제이홉의 신곡은 위버스 라이브에서 누적 재생 2,700만 회를 기록해 역대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한경협이 서비스산업위원회를 출범하며 하이브의 영향력 확대가 예상됩니다. SM은 신인 걸그룹 하츠투하츠가 데뷔 15일 만에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며 호성적을 보였으며 마크, 엑소, 카이, NCT WISH가 4월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JYP는 엔믹스가 대만과 홍콩에서 콘서트를 진행하며 매진되었고 신보 발매 예정입니다. YG는 베이비몬스터의 도쿄 팝업 스토어가 큰 인기를 얻었고 YG 플러스가 버프즈라는 K-팝 팬덤 전문몰을 론칭했습니다. 카카오엔터는 팬 플랫폼 베리즈를 출시하며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음반 판매량과 공연 현황을 전달합니다. 2024년 연간 음반 판매량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8.0% 감소했습니다. 하이브 마이너스 21.2%, SM 마이너스 24.5%, JYP 마이너스 26.7%, YG 마이너스 56.7% 모두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2025년 들어서도 일부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은 조정 국면입니다. 구체적인 음반 판매량 수치 등 세부적인 숫자 자료는 직접 보고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엔터 4개사의 공연 모객 수는 2023년에 큰 폭으로 증가, 전년 대비 138% 했으나 2024년에는 소폭 감소 마이너스 5% 했습니다. 특히 하이브는 2024년에 공연 모객 수가 27% 증가한 반면 YG는 58%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변동성이 큰 현 시점이 오히려 엔터 기업 주식을 매수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하이브와 YG에 주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지나치다고 분석합니다. 먼저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2025년 2월 미국 CPI는 전월 대비 0.44% 상승했고 전년 대비로는 2.8% 상승하여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특히 근원 CPI, 코어 CPI는 3.1% 상승해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1에서 2월 평균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아졌으며 근원 CPI 역시 전년보다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주거비와 운송 서비스가 물가 상승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상승률은 추세적으로 둔화 중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 4.2% YOY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품 물가는 최근 트럼프의 관세 우려로 반등하고 있으나 서비스 물가는 지속적으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 보고서는 미국의 실질소득 증가율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소득 증가율은 전년 대비 1.2%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점8%보다 임금 상승률 4.0%이 높아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현재보다 1%포인트 이상 추가 상승하여 실질소득 증가율이 0%에 근접해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현재 상황은 경기 침체를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 안정적인 성장 국면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판단하는 두 가지 주요 지표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최근 25%로 상승했지만 역사적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신용 스프레드, 크레디트 스프레드의 상승인데 이 역시 경기 둔화를 나타낼 수 있지만 경기 침체로 판단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금주 개최되는 미국 FOMC 경제 전망에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있지만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2025년에 50에서 75bp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지나치게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기 침체 우려 요인으로 소비자 대출 연체율과 상업용 부동산 연체율 증가가 지적되고 있지만 연체율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신용카드 연체율은 최근 피크를 찍은 후 소폭 둔화 중이며 은행들의 대손상각 비율은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수준과 동일하여 자산 건전성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는 미국 가계 재무 상황이 매우 견고하다고 강조합니다. 2024년 가계부채 비율은 52년 만에 최저치이며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가처분 소득 증가율의 둔화가 경기 둔화를 암시할 수는 있으나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것은 과장된 견해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한적이며 현 상황에서 경기 침체 우려는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크게 유럽의 전방 수요와 배터리 출하량의 온도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BEV 판매는 2025년 2월 누적 기준으로 독일과 영국에서 각각 41.0%, 41.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유럽 출하는 2025년 1월 기준 LG 에너지 솔루션 마이너스 15%, 삼성 SDI 마이너스 26% 모두 전년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유럽 자동차 제조사, OEM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중국의 저가 배터리 조달을 늘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의 합산 유럽 시장 점유율은 2021년 60% 이상에서 2025년 1월 36%로 하락했습니다. 유럽 OEM들이 전기차 판매를 늘리는 주요 이유는 엄격한 CO 규제 때문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전기차 부문이 여전히 적자지만 CO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전기차 판매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OEM들은 전기차 부문의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국산 저가 배터리를 선호하게 되었고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배터리 산업의 다운 사이클에서는 매출이 분기별로 QOQ 반등하는 것이 주가 반등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2025년 1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매출 감소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2분기에도 매출 반등의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확신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다만 보고서에서는 주가 하락으로 인해 가격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실적 회복이 더디더라도 2026년 예상 순이익과 최근 3년 평균 주가 수익 비율 (PD를) 적용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80조 원, 에코프로비엠은 12조 원의 적정 가치가 도출되므로 각각 70조 원 초반과 10조 원 초반까지 주가가 하락하면 매수가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매출이 연간 10% 성장세를 회복하고 AMPC를 유지한다는 가정이 유지되는 한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분석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기업들의 최근 주가 동향을 정리하면 테슬라는 한 주간 4.8% 하락했고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인 루시드 마이너스 2.8%와 리비안 마이너스 3.8%도 하락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니오는 9.6%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2025년 2월에 120만 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했습니다. 누적 판매량은 중국 140만 대, 유럽 50만 대, 북미 30만 대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는 승용차 배출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독일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도입에 합의하여 2025년 4월 중순 최종 협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테슬라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량을 2년 내 2배로 확대할 계획이며 상하이 공장에서는 기존 모델 대비 가격을 낮춘 저가형 모델 Y를 개발 중입니다. 포드는 독일에 약 7조 원을 추가 투자하여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폭스바겐은 미국 공장 가동률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업체 소식으로는 미국 하원이 중국산 배터리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삼성 SDI는 넥스테러 에너지와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또한 유럽 최대 배터리 업체인 노어스볼트는 현지에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소재 장비 분야에서는 중국 코발트 가격이 2025년 2월 저점 대비 40% 급등했고 LNF는 3.5조 원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 당정과기는 LG에너지 솔루션과 2.8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64.3GWh로 ATL과 BYD가 각각 25.0GWh 플러스 25%, 10.9GWh 플러스 43%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LG에너지 솔루션 6.0GWh 플러스 10%과 삼성 SDI 2.0GWh 마이너스 24%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원자재 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2025년 2월 리튬 가격은 73위안 kg로 보합세였고 니켈 마이너스 1%, 코발트 마이너스 10% 가격은 하락세였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면 코스피는 외국인의 8주 연속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3주 만의 순매수 전환과 개인의 지속적인 순매수로 인해 전주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개인이 5주 만에 순매도로 전환하고 기관이 5주 연속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5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여 0.9% 상승했습니다. 전기전자 대형주 중에서는 LG전자와 삼성전기가 지수 대비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LG전자는 미국 관세 및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반등했고, 삼성전기는 최근 실적 우려가 있었지만 하나증권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예상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반면 LG이노텍은 1분기 실적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향후 실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애플 주가 하락과의 동반 하락으로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중소형주 중에서는 패키지 기판 관련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긍정적이었으며, 특히 심택이 이구한신 정책 기대감과 SOCAM의 모멘텀으로 연초 이후 91%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매크로 불확실성과 정치적 불안으로 다우 및 나스닥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애플이 초계인화 AI 서비스인 시리의 지연으로 주가가 10.7% 하락하며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샤오미는 6주 연속 상승 후 이번 주에는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으며 연초 이후 주가 상승률은 글로벌 기업 중 가장 높은 56.1%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투자 전략과 관련하여 보고서는 미국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가시성이 높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전략을 추천합니다. 특히 중국의 지구환신 정책 효과로 스마트폰 채널 재고 소진이 가장 뚜렷한 투자 포인트라고 강조합니다. 개별 기업별로는 삼성전기를 전기전자 섹터 내 최선 호주로 꼽으며 AI 중심의 서버 데이터 센터와 전장 수요 견조, 스마트폰 회복 기대감으로 인한 실적 상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LG전자는 멕시코 관세 및 물류비 증가로 인해 부진했으나 주가가 역사적 최저 PBR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여서 추가 하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적 발표를 전후로 중립 이상의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LG이노텍에 대해서는 좁은 박스권 전략으로 대응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패키지 기판 업체 중에서는 대덕전자와 해성DS 모두 현재 주가에서 추천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가오는 일정으로는 한국의 3월 잠정 수출액, 3월 21일 발표 예정, 과 중국의 1월 스마트폰 출하량 발표가 주요 관심 사항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한국의 잠정 수출액은 전월 대비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재고 소진 방향성 파악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